10년 전인 2011년 8월 15일에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공식적으로 탈레반에 항복선언을 하게 됩니다. 탈레반의 집권이 시작되면서 가장 이슈가 된 부분이 있죠. 바로 여성 인권 문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끝을 모르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성문화와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여성들의 성에 대한 규제가 심각하여 가부장적으로 보수적인 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여성은 모든 일에 대해서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하며 결혼하는 남편 이외에는 항상 순결한 몸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WHO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90% 가까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부터 집안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딸이나 아내를 죽이는 명예살인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모든 문제는 여성으로 보는 시선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 아니라 남성의 소유물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마치 돈이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을 돌아다닐 때는 자신을 완전히 가리는 것을 요구하는데요. 이때 머리카락과 얼굴을 꼭 가려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슬람 구역에 가면 여성들은 자신의 얼굴과 몸 전체를 덮는 부르카와 최소한 얼굴과 머리카락을 가리는 히잡을 착용하고 꼭 남성과 함께 외출하여야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국가들의 율법을 강조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샤리아 법전을 들 수 있습니다. 샤리아는 옛 아랍어로 지켜야 할 것이라는 뜻에서 기원한 것으로 이슬람 율법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리신 완전한 법이며 모든 무슬림은 이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무함마드가 직접 편찬 것이 아니며 수년 후 초기와 많이 달라진 상태로 이슬람권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려고 만들었습니다. 샤리아 율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남녀를 불문하고 혼외 정사를 하는 것을 살인과 동일하게 여길 만큼 최악의 죄로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성의 처녀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란 여성의 그곳을 일부 절단하여 봉합하는 행위로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행해지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원전 800년경에 시작되었다고 문헌에 나올 정도로 오래된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율법과 할례 문화가 아직까지 이어져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왜곡된 가부장적 사고방식으로 성범죄를 방지하고 여성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을 인간이 아닌 도구로 생각하고 거래의 물품으로 취급하는데요.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은 10대 소녀가 노인과 결혼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1970년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얼굴을 드러내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프가니스탄은 어쩌다 여성 인권이 최악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18세기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아왔습니다. 같은 시대의 다른 국가에 비하면 그다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슬람 문화이기 때문에 약간의 억압도 있었지만 부르카로 얼굴 전체를 가리고 다닐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각 부족마다의 풍습에 따라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대부분의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지도자들은 여성의 권리를 개혁하려는 노력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1919년 아마눌라 칸은 국가를 현대적으로 바꾸기 위해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자유롭게 학교에 입학하도록 하였고 부모들에게 딸을 학교에 보내라 하고 서양식 의상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결혼과 강제결혼 및 일부다처제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고 소라야 왕비도 여성 인권에 대한 교육 및 사회 참여도 적극 도왔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그는 왕권을 잃어버리고 그때 학교와 병원은 문을 닫게 되지만 그의 후임인 나데르샤는 조심스럽게 개혁을 암암리 이어갔습니다. 1953년 다우드 칸이 집권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을 나락으로 빠뜨린 장군이지만 여성 인권에 대한 개혁은 훌륭했습니다. 이 당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이 가장 자유로웠던 시기로 교육을 받는 소녀가 23만 명, 여교수 190명, 여교사 2만 2천 명이나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들만을 위한 여성부가 설치되었고 여성 국회의원 숫자도 1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여성 인권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 쿠데타로 왕정이 폐지되고 자하르 샤 국왕이 폐위되어 이탈리아로 망명을 떠나면서 상황은 반전되는데요. 잦은 쿠데타와 소련군의 침공 그리고 내전을 겪은 후 사회적 혼란으로 탈레반이 득세하는데요. 그 결과 1992년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국가로 되돌아갔으며 살아나고 있던 여성 인권은 다시 한 번 더 바닥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당시도 지금처럼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여성 인원이 한 번에 해고당합니다. 여성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집 밖을 나갈 때는 꼭 온몸을 가려야 하며 화려한 옷과 향수를 뿌리면 안 되고 장신구 또한 착용을 금지하였습니다. 길 가장자리로 다니지 말고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면 안 되었으며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거나 웃으면 안 되고 집에 나가려면 항상 남편에게 허락을 구해야 됩니다. 이야기하면 할수록 현재의 아프가니스탄이 생각나게 되는데요. 교육을 받은 여성은 납치되어 살해되었습니다. 탈레반은 돈을 받고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놀다가 성매매 여성이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악의 사건인 9.11 테러를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가 실행하게 되며 미국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지원하고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데요. 초반 미국은 엄청난 속도로 탈레반과 무장단체를 소탕하며 금방 전쟁에서 승리하는 듯 보였으나 탈레반의 끝없는 게릴라전 작전에 단기 전쟁을 목표로 시작한 전쟁은 무려 20년 가까이 이어졌고 마침내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하며 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상은 미국이 세운 임시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아프가니스탄 임시정부는 부정부패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2021년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에 항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주둔한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는 여성 인권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미투 운동에 아프가니스탄 여성들도 적극 동참합니다. 미투 운동은 SNS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인데요. 2017년 할리우드 유명 영화 제작자의 성추문을 폭로하고 비난하기 위해 나도 말한다 의미의 해시태그 미투 쓰면서 자신의 성폭행, 성추행 경험담을 폭로하는 운동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서지현 검사가 전 법무부 국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투 운동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정말 위험한 행동인데요. 당시 타임지 역시 심각한 여성 인권의 위기의 문제를 헤드라인으로 장식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카불을 점령한 탈레반 정부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는데 어디까지나 율법 안에서 허용하겠다고 말하는데요. 실상 탈레반의 승리로 극보수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린 아프가니스탄의 여성의 모습은 실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여성의 인권에 대한 충격적인 모습은 뉴스나 SNS를 통해 접하는 소식과 같습니다. 한 사례로 여자 대학교는 2022년 문을 닫았고 다시 부르카를 입고 강제 결혼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교육을 금지하였으며 외모를 가꿀 수 없도록 미용실을 아예 문을 닫게 조치하였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성을 이름으로 부를 수 없으며 사망 후 묘비에서조차 이름을 적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성은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차량에 탑승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TV 시청조차 할 수 없는데요. 당연히 영화나 연극 같은 문화생활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의사나 간호사 또는 종교 종사자 정도입니다. 2014년에는 친척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게 되고 사실상 가정 내 폭력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을 갖고 있거나 법을 위반하여 공부하는 여성은 항상 범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딸의 취업을 반대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시집이나 가라고 주장하던 아버지가 있었지만 딸은 아버지의 뜻에 반대하고 역영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딸의 아버지는 주변에 알고 지내던 남자들에게 부탁해 역영이 된 딸의 눈을 멀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건으로는 유럽 난민 성폭행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새해 맞이를 위해 독일 콜른 지역에서 약 1000여 명의 중동, 북아프리카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행인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강도와 절도, 폭행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건인데요. 범죄자들은 여성을 주 타겟으로 성범죄와 함께 자행되었습니다. 난민 성폭행 사건 이후 무슬림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복장을 경솔하게 입었기 때문에 성범죄를 당한 것이다 라는 망언을 합니다. 당시에 한겨울이었는데도 말이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여성에게는 정말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정말 신을 믿는 민족인지 의심스러운데요. 남자라면 누구나 여성을 폭행하거나 겁탈을 하여도 적당한 명분만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적당한 명분만 있다면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여성 인권이 바닥을 드러내는 무슬림 국가 중 아프가니스탄의 성문화와 여성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항상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